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인력의 활용은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더 리더 오늘은 여성 벤처 기업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홍희숙 수석 부회장님이신데요. 여성 벤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계신 비즈니스 코칭 전문기업 인코칭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비즈니스 코칭 전문기업인 인코칭의 대표이자 또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 부회장님 직함 가지고 계신데요. 먼저 여성벤처협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협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여성벤처협회는 정말 창업의 의지를 가진 여성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정말 최근에 점점 더 두드러지는 것은 20, 30대 창업 여성들이 아주 갑자기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벤처협회에서는 이렇게 창업의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모델도 잘 만들고 또한 이 사회에 적응을 잘하면서 또 정말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에 좀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네트워크도 잘 형성해 가면서 성장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협회에 주로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요? 네, 저희 협회에는 지금 1,200개 기업이 1200개요? 가입이 돼 있고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터도 먼저 4개의 분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조 분과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조 분과, 그다음에 IT 분과, 그리고 지식 서비스 사업 분과, 그리고 유통 분과 이렇게 4개의 분과로 나누어져서 이 분들이 정말 서로가 하나로 뭉쳐져서 정보도 교류하고 회원 간에 서로 어떻게 하면 또 주어진 난관들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또 정부에다 어떤 건의를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이제 역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무래도 IT 쪽이 좀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IT업과 또 이제 지식 서비스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부회장님이 하시는 기업은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지식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희가 20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1998년에 설립이 돼서 이제 내년이면 20주년이라 저희가 올해에 이제 새로 취임하신 회장께서 딱 정말 회원들끼리의 단합, 따뜻한 화합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좀 글로벌 사업을 좀 해나가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는 세계여성 지도자 대회에 또 나가서 교류를 하고 왔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글로벌 사업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지금 9월 28일에 베트남의 그 에이펙 회의에 참석을 하러 6명이 갑니다. 와,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좀 있습니다. 소개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떤 일에 좀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요, 협회는? 협회는 주로 이제 그 애로점을 해결해 주는데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기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스스로가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협회에서 이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정부의 관계자들하고도 이제 그 실무진들하고도 만나는 시간, 그런 브리지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지요? 그러니까 요즘에이라고 딱 못 받기보다는 이제 지속적으로 오는 것들 중에 이제 문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이제 법적인 문제, 규제 이슈, 규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예.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자금 이슈도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벤처들이다 벤처니까. 보니까 예. 그래서 협회에서는 그 엔젤 투자자들을 좀 연결해서 함께 또 투자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런 기회 창출을 하는데 많은 역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우미 역할을 좀 그렇죠. 하시는 건데요. 네네. 보통 이제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대표님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벤처 하면은 통상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데스밸리 이제 네.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중간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시기인데 네. 그 여성 벤처 기업인들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착안시키기 위해서 이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 관문 뭐 좀 질문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멤버들도 보고 그랬을 때 예. 변치 않아야 될 첫 번째 관문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 네. 예. 왜냐하면 요즘같이 특히 뭔가 막 그 팔로워들이 빨리빨리 이제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개발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느끼게 되니까 멈칫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비즈니스가 다른 데서도 막 비슷한 게 있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하는 게 옳은가? 이런 갈등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 저는 가장 걸림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예, 그것이 어쨌든 선택을 할 때부터 정말 많은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선택을 했으면 어쨌든 그 업에 동일한 업의 종사자는 엄청 많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항상 우열반이 있듯이 예.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또 쓰러지는 도태되는 기업이 사람이 있고요. 기업이 예. 있고, 예. 이렇게 되는데 그 선택은 본인 의지에 저는 달렸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정말 이 3년에서 5년 동안 변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내가 이것이 사회에 이로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나는 같이. 네, 그걸 확신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이제 같이 일할 예. 파운더들이죠. 이 코파운더들을 이제 구성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먼저 급급하니까 그냥 좋은 사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이런 위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정확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업에 걸맞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을 발휘해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컬러가 서로 잘 매칭이 돼야 아름답게 보이듯이 예. 사람에 대한 매칭도 그래야 되는데 이 벤처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데스밸리를 못 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그 목표한 걸 두고 함께 구성원들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요철처럼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게 같이 딱 맞물려야지 이게 힘을 발휘해서 딱 굴러가는데 그게 아니고 영업을 했으면 하는 직원은 전혀 영업 능력이 없고 예. 본인이 그 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그냥 코파운더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뭐라 그러나요? 권리 행사? 그러면 깨지게 되겠죠. 예, 예. 그런 식의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오래 못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이 데스밸리를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업에 대한 확신과 중요한 그리고 말씀. 예,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업자, 예. 구성원들을 제대로 선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 했을 때 이게 실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과감한 결단, 예, 그 사람들하고 결별할 수 있는 그 강한 의지 예. 이런 것도 저는 이거를 통과하는데 필수적인 직접 사업을 생각합니다.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의지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제가 요즘 그 A&B 공유 경제 A&B 네네.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웃었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유사한 업체도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그 네. 큰 기업을 만드는 말씀을 그 책을 또 반추하면서 들어보니까 훨씬 더 실감 있게 느껴지는데요. 그 벤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 기업인들이 좀 유리한 점도 있을 수 있고 좀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벤처라는 것은 예. 말 그대로 뭔가
틀에 박히지 않고 뭔가 모험 정신이 있어야 예, 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여성들은 이렇게 남성들보다는 좀 더 어떤 그 구조적인 그 하이어라키 구조 속에 있지 않고 그냥 여성으로서 그 유연성을 가진 것이 저는 아주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성으로서 유리한 점이 그렇게 어떤 정형화된 틀에서라기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자기 의사들을 표현하고 이렇게 지내온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불리한 점이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정말 메인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 60대의 남성분이시죠. 그런 사회를 거쳐왔으니까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네트워크도 강하고 예. 또 롤모델도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런 예. 거를 뭐 창업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벤처협회 만들어진 것도 이제 20년 되어 가는 건데 협회가 처음에는 그 회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한 7, 800명의 회원이 있다가 지금 1200명으로 딱 뛴 게 지금 불과 2년 사이에 그렇게 뛰어버렸거든요. 예. 그 소리는 이제 아직까지 그만큼 짧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당연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불리한 점이라면 그런 롤모델이 좀 성공한 롤모델이 이렇게 노하우를 많이 갖고 뭐 대표님 있으면서 같으신 분들이 이제 롤모델로 되시죠. 이제 훗날에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데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수 있는 그 모수가 좀 적다고 하는 거 그게 좀 약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여성 벤처 협회에 관한 일들 주로 여쭤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직접 경영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코칭 전문 기업 인코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이름 그대로 인코칭. 예. 네, 사람에 관한 코칭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또 예. 인간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그러한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리더십 코칭을 하는 회사입니다. 예, 보니까 이제 저희 방송사의 모기업인 머니투데이 2002년에 이제 CEO 코칭 칼럼도 쓰시고 그러셨던데요. 네, 네. 원래 교사이셨죠? 네. 근데 어떻게 비즈니스 코칭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제가 이제 교사를 하고 전업주부로 있었다가 예. 다시 그 사회에 나왔을 때 제가 미국 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회사에 예. 다시 취업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딱 그 30대 중반부터 기업의 이제 CEO들과 임원들에게 예. 리더십 교육을 하는 거를 예. 맡게 된 굉장한 바람에 고객들을 알게 된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기업을 설립하신 거는 언제 세우셨죠? 제가 2003년 11월 1일 지금 15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네네. 물론 뭐 되돌아보시면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텐데 지금 당장 볼 때 그 대표님이 경영하신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 네네. 코칭이잖아요. 네네. 차별성,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저희가 이제 차별성이라고 하면 제가 그 25년째 이 리더십 필드에 있는데요. 기업에 이렇게 좀 롱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이제 저희의 장기적으로? 차별성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기업에 저희가 들어가면 최소한 6개월에서 또 길게는 3년 정도 예.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이 처음에 문제 있었던 것이 해결돼가는 과정 이것들을 잘 볼 수 있고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처음부터 좀 차별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은 기업들이 이렇게 네.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는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서비스 괜찮다는 판단이 서서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그렇죠. 중간에 신문 네네. 중간에 끊듯이 끊을 텐데 네. 어떻게 그런 경쟁력을 유지하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리더십 교육이 해외에서 많이 수입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인코칭은 자체 브랜드로 제가 설립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의 그런 따뜻한 정, 감성, 그 부분을 처음부터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업을 이렇게 들어갔을 때 뭔가 여기를 막 점검해서 문제점부터 파악한다 이러는 것보다는 그 기업에 대한 정말 따뜻한 눈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랬고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있는 자원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거부터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작은 차이 같지만 첫 시작이 가능성을 보고 먼저 출발을 한다는 것과 항상 그 고객을 대할 때 그분들끼리도 내부 구성원, 현재 있는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서구 컨설팅 기업들처럼 그냥 어떤 기준에 딱 넣어놓고 네, 그냥 어떤 성과를 기계적으로 먼저 이제 하고 뭐 질문을 해서 막 그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기보다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뭐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제 가장 어쨌든 저희 그 말레이시아에서도 와가지고 했던 것이 당신네 거는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 프로그램을 들은 사람이 대학원장인데 왜 여길 터칭하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가슴을 터칭한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차별점이 있다면 보다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더 마음으로 다가가서 또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좀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걸 전 차별점. 인코칭이 인터칭이군요. 안을 터칭하는. 안을 터칭하고. 근데 이제 비즈니스 코칭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진 말이지만 뭐 2003년에 사업 시작하실 때만 해도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어서 고객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초기의 어려움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초기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뭐 이제 하는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제가 조용조용히 해왔던 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머니투데이에 칼럼을 쓴 거였어요. 그래서 머니투데이에 쓴 칼럼이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쓰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그걸 보고 이걸 책으로 내면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네, 처음 책이 사장이 직원을 먹여 살까, 직원이 사장을 먹여 살까라는 책이었는데 재밌네요. 그게 머니투데이에 둘 다입니다. 그래서 머니투데이의 칼럼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사실은 이 머니투데이 방송 나오는 것도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 또 뭔가 초심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으로 사실은 왔습니다. 저도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반갑네요. 네. 그동안 이제 국내 기업들 뭐 CEO, 경영진, 임원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물론 뭐 분야나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공통적으로 흐르는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은 그 한 시간을 얘기해도 다 못하실 얘기겠지만 짧게 그런 공통적인 고민들이 어디에 녹아 있을까요? 저는 공통적인 고민이 신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뢰할 수 있을 사람이 있나, 또 신뢰할 만한 제품인가, 이것이 가장 큰 공통점인 고민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그 위에서 저는 CEO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푸는 것도 위에서 풀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뢰라는 것도 우리가 뭔가 형성이 되려면 내가 상대방을 믿어준다라는 어떤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하고 함께 일하는 동반자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인식, 그게 이제 CEO분들이 확고하게 가져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동반자가 지금 정말 나와 함께 일할 때에 자기의 최선의 것을 뽑아내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예. 내가 그런 당신을 이해한다, 인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주고 싶은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떨 때 정말 성과를 잘 내는지 예. 먼저 이제 파악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것을 업무를 맡겨주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을 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구성원들은 그 마음을 열고 또 신뢰하면서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신뢰. 예. 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기술, ICT, 뭐 모든 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리더십의 핵심은 뭐 과거든 동서고금 뭐를 통하더라도 핵심은 네. 또 공통적인 핵심이 있겠지만 네. 과거하고는 좀 느리게 변화하던 사회하고는 좀 그 리더십의 핵심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요, 제가 리더십 분야에만 25년인데요. 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리더십의 흐름이고 뭐고 예. 다 살펴보고 각 나라별로도 봤는데 변하지 않는 게 딱 있더라고요. 아, 예. 네.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리더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주는 겁니다. 자기가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그 과거에 어떤 그 무슨 대왕들이던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들이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과 자기 자신이 그걸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저는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함께 해줄, 우리가 머리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함께 해줄 손발이 결국은 구성원들인데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역시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과 그 다음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시대를 저는 초월한다라고 보고요. 가장 이 시대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런 확신과 그리고 사랑, 즉 배려의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젠 국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벤처 산업에서 활약 중인 여성 기업인들의 선전에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홍희숙 여성벤처협회 수석 부회장님 감사합니다.